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7-3 감성경영자와 감성핸들러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자는 감성핸들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감성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자는 감성 핸들러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구성원들의 감성에 관심을 갖고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감성 핸들러가 되어야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감성 경영자, 감성 핸들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음이 깨지면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감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조직 분위기는 침체되고 업무 성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슨이라는 학자는 긍정적 감성을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최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에 긍정적 감성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영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경영자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가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어떤 부정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조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감성이 아니라 긍정적 감성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감성적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성 핸들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성원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겪고 있는 어떤 부하 직원이 찾아오면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고충 처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구성원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감성 핸들러의 중요한 역할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것도 구성원의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 이해하려는 자세, 이것이 첫 번째 덕목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대화 도중에 구성원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 신뢰하는 감정, 존중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자포스의 주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포스는 오픈도어 정책을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아예 사무실에 임원실에 아예 문을 없애는 노도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중심이 돼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고충을 처리하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원실이 따로 있고 또 사무실이 각각이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체 노도 정책을 썼다는 거죠. 문이 없는 그런 사무실을 만드는, 그래서 소통을 더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대화 도중에 구성원에 대한 감정, 이런 좋아하는 감정, 신뢰하는 감정, 존중하는 감정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구성원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호 감성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어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상호 교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숨 쉴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높은 성과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유 있는 휴가를 좀 줄 수 있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기 생활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그 휴식 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 휴가를 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백화점에 예전에 근무했던 그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요즘은 쉬는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또 어느 기간에는 휴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숨 쉴 공간과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감성의 핸들러가 하는 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성 파괴형 리더를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긍정적 감성을 심을 것인가 부정적 감성을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긍정적 감성을 심어야 되겠죠. 부정적 감성은 절대 조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성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자부심, 업무의 몰입, 창의성, 생산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 감성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친절한 고객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긍정적 감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감성 파괴형 리더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맥스웰은 조직을 침체시키는 절망적 분위기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적대감, 질시, 탐욕, 이기심, 증오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조직을 무력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조직 내 감성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 절망적 분위기 10가지는 감성 파괴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수용성도 약화시키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 감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영자가 스스로 부정적 감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리더의 유형인데요. 이 유형을 LG경제연구원의 최백윤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 감성 파괴형 리더 특징 4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의도적으로 부하 직원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리더의 언행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공격하는 언행이죠. 이건 감성 파괴형이다. 긍정적 감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하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하나 동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흔들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인데요. 이 리더의 내용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을 공격하는 리더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부하 직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직원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 이거 좋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인격적 모독과 공격을 받는 직원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격적 모독이나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동료들과 관계에서 서먹해지고 팀워크의 발휘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리더 밑에서 있는 리더들은 특별히 이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전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지만 말이 하지 않는 벙어리 조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모독과 공격을 받는 직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소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구성원의 감성의 두감각한 리더 유형인데요.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리더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면서 승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리더들은 업무 성과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보는데 부하 직원을 다루는 사람 관리 능력은 부족한 경향이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무실 밖에서 털어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리더로서의 절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감성 파괴형 리더는 말과 행동이 다른데 다른 리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감성을 파괴하는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리더는 물론이고 조직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승진이나 임금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다른 동료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리더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해당 부하 직원은 그랬을 경우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식 공유나 협력이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과의 행동이 다른 리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절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다른 동료에게 주는 것 아주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또 리더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부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행동할 때라든가 또 해당 부하 직원의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경우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감성 파괴형 리더들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감성 파괴형 리더들은 지나치게 일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이건 감성 파괴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으나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 본래형 리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세세하게 부하 직원의 일을 관리하고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장애가 돼서
너무 세세하게 관리했을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 혹은 주도성을 구성원들이 빼앗기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관리하긴 한데 너무 아주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독재형에 해당이 됩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짚어가면서 간섭을 했을 때 오히려 창의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주도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성과 중심이어야 되나 너무 성과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너무 세세하게 간섭을 했을 경우는 그런 구성원들은 숨 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감시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짜증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감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일 성과 중심으로만 움직여서는 감성 파괴형 리더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 발휘와 효과인데요. 그러면 감성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성 리더십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자가 부하의 사소한 실수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부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부하의 사기도 안 좋아지겠지만 장의성과 조직 성과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의 감성 역량이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구성원은 팀워크가 살아나고 구성원이 어떤 업무에 몰입하고 사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응집력 강화가 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의 발휘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감성 리더십이 관리자와 자신의 경력 개발과 조직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쿠페아와 사와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리더십, 전략, 기술적 혁신, 개방되고 진실되는 어떤 의사소통, 신뢰관계 형성, 팀워크, 고객에 대한 충성심, 창의성,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학자들이 그만큼 감성 리더십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틴이라는 학자는 열정이라는 감성은 정열적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을 사무적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열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감성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섭 5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서우화는 어렸을 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옷을 먼저 벗길 것인가, 해가 먼저 벗길 것인가에 시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람이 강하게 힘으로쳐서 옷을 벗기려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옷이 벗기지 않게 자꾸만 열면서 오히려 옷을 추셔서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해가 따뜻한 햇빛을 비치자 행인은 금방 옷을 벗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소우화에 나와 있듯이 감성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햇빛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강하게 불면 옷을 벗을 것 같지만 옷을 안 벗기기 위해서 더 옷을 여미고 단단하게 입는데 따뜻한 햇볕을 붙이자 금방 옷을 벗더라는 것이죠. 감성 리더십은 햇빛과 같은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섭우화의 내용을 한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섭우화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고 긍정적 감성이 넘쳐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성 리더십 발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성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고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건강한 조직은 구성원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고충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건강한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요. 이 건강한 조직은 직원의 희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구성원의 고충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해결해 주는 데서 건강한 조직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섭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감성경영론 7-2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에서 나왔던 감성 핸들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학자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감성 핸들러가 되기 위해서 내용을 첫 번째는 구성원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리더, 이것이 감성 핸들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포스는 오픈도어 정책이 아니라 노도 정책을 썼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문을 열어놓고 구성원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없애서 경영자가 중심이 돼서 문이 없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소통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에 앞섰다는 사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원의 좋아하는 감정과 신뢰하는 감정, 존중하는 감정 등 따뜻한 마음을 구성원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상호 감성적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늘 상호 감성적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숨쉴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성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휴가를 주기도 하고 휴식 기회를 줘서 구성원이 자기
휴식 공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것도 감성의 핸들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형 감성 파괴형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감성 리더의 반대 내용이다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 부분에 절망적인 분위기, 이 10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10가지 절망적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중에서도 아주 절망적 분위기죠.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망적 분위기를 낸다. 분노, 어떤 분노를 느끼게 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나 스트레스, 불안, 적대감, 질시, 탐욕, 이기심, 증오, 이런 것들은 절망적 분위기에 해당된다고 맥스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내용은 감성을 파괴하는 리더로서 가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LG경제연구원이 했던 내용, 긍정적 감성을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요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적 감성을 내는 것보다 긍정적 감정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7주차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8주차부터는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건데요. 이 내용도 학교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는 한 비대면으로 갈 거고, 또 다른 내용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있었을 때 별도의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